60세 이후 약해진 다리. 숨겨진 원인과 자연치유법 60세 이상 노인 3명 중 거의 1명이 약해진 다리로 고통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조차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걷다가 갑자기 다리가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치 당신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익숙하게 들리십니까? 아마 당신 스스로 경험했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견했을 것입니다. 진실은 그것이 단지 노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숨겨진 원인이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오늘부터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순자 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녀는 68세이며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동네 주변을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울타리를 다듬거나 동네를 걷는 것과 같이 한때는 간단했던 일들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약해지고 피곤하고 뻣뻣해져 이것이 단지 나이 드는 것의 일부인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익숙하게 들리십니까? 아마 당신 스스로 경험했거나 당신이 아끼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우리들처럼 김순자 씨는 이것이 단지 나이의 자연스러운 진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피곤하고 약해지는 것이 나이가 드는 것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할 무언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와 상담하고 조사를 한 후 그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약해진 다리는 단지 노화의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올바른 접근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은 당신의 나이에 상관없이 힘을 되찾고 다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간단하고 자연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디오를 즐기고 계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60세 이후 최고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더 실용적인 조언을 위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를 믿으세요. 강하고 건강한 다리를 위한 해결책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나이가 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근육량의 점진적인 감소에서 시작되며 이는 근감소증이라고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은 줄어들기 시작하며 이는 항상 즉시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자연적인 감소는 다리를 약하게 만들고 일상 활동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량 손실만이 아닙니다. 혈액순환 감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류가 느려지는데 이는 근육이 강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비활동성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관절 통증, 낙상에 대한 두려움, 또는 단순히 동기 부족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속도를 늦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비활동성이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됩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이 약해지고 이는 움직임이 더욱 줄어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근육량 손실, 혈액순환 불량, 비활동성이라는 이러한 요인들의 조합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긴 산책 후 피곤함을 느끼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리의 근육 자체가 약해져 서거나 걷거나 심지어 균형을 잡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한때 쉬웠던 일들, 신발끈을 묶기 위해 구부리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일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통증과 불안정성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뻣뻣함을 느끼거나 밤에 근육 경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예상치 못하게 풀릴 수 있으며 발에 불안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약해진 다리는 낙상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며 이는 노인에게 심각한 부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낙상은 골절, 병원 방문, 그리고 긴 회복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서운 생각이지만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낙상이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 중 어떤 것이 당신에게 해당된다면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만 명의 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지금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리의 약함을 노화의 정상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리를 강화하고 더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비디오의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문제와 싸우고 더 강하고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고 자연적인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리의 약함, 불안정성 또는 통증과 같은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는 함께입니다. 약해진 다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움직임 부족입니다. 다리의 약함이 단지 나이가 드는 것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실은 비활동성이 근육 약화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다면, TV를 보거나 책상에서 일하거나 단순히 쉬고 있다면 근육은 필요한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움직임 부족은 근육 위축으로 이어져 다리 근육을 약화시키고 걷기, 정원 가꾸기, 심지어 넘어질 염려 없이 서 있는 것과 같이 당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무서운 부분은 이 근육 약화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에 걸쳐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앉아있고 덜 움직이는 것에 적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가 알기도 전에 다리는 약해지고 덜 안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단지 더 걷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걷는 것은 훌륭하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훨씬 더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약해진 근육을 목표로 삼고 자연적으로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약해진 다리의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좋은 소식은 다리를 자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비싼 장비나 헬스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최고의 운동 중 일부는 간단하고 충격이 적어 노인이나 약해진 다리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합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인 의자 스쿼트부터 시작해 봅시다. 단순함에 속지 마세요. 이 운동은 다리 힘과 안정성을 키우는 데 강력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대고 어깨 너비로 벌리고 튼튼한 의자에 앉습니다. 팔이 아닌 다리를 사용하여 천천히 조심스럽게 일어섭니다. 등을 곧게 펴고 가슴을 들어 올립니다. 부드럽게 다시 앉습니다. 마치 앉으려고 몸을 낮추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다리가 풀리게 하지 마세요. 근육을 사용하여 움직임을 제어하세요. 필요하면 휴식을 취하면서 8-5회 반복합니다. 의자 스쿼트는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둥근을 활성화시키며 이 모든 근육은 다리 힘과 균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충격이 적다는 것입니다. 즉, 관절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몇 회부터 시작하여 힘이 좋아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훌륭한 운동은 종아리 올리기입니다. 이 간단한 움직임은 종아리를 목표로 하고 균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낙상 예방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카운터나 의자 등받이와 같은 튼튼한 표면을 잡고 지지합니다. 발끝으로 천천히 올라가며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립니다. 맨 위에서 1초간 유지한 다음 발 뒤꿈치를 천천히 다시 내립니다. 실, 후에 반복하고 이후 3세트를 합니다. 다리 올리기는 무릎과 허벅지 주변 근육을 사용하므로 특히 도움이 되며 안정시키고 추가 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꾸준함이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들을 한 번에 모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종일 나누어 다리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활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몇 회부터 시작하여 강해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늘립니다. 이제 당신은 간단하게 들리지만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답은 예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힘, 안정성, 그리고 자신감의 향상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러한 운동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며 현재의 체력 수준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러한 운동들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하고 있습니까?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영감을 받았다면 60세 이후 강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에 대한 더 실용적인 팁을 위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걷는 것은 다리를 강화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습니다. 단지 내키는 대로 걷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이점을 보려면 그것을 규칙적인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최소 10분 15분 걷기를 목표로 하세요. 비릭하게 걷거나 길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다리를 움직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일관된 무언가이면 됩니다. 동네 주변을 짧게 걷거나 원한다면 집 안에서 걸어도 좋습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매일 걸음으로써 다리가 힘과 안정성을 되찾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분이 너무 많게 느껴진다면 괜찮습니다. 5분부터 시작하고 다리가 강해짐에 따라 점차 시간을 늘리세요. 걷는 것이 큰 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식사 후나 저녁 식사 전에 산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중 짧은 순간을 찾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를 키우고 있다면 그들은 규칙적으로 밖에 나가 걷는 훌륭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하지만 걷기를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비결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섞어주세요. 걷기 경로를 다양하게 하거나 가능하다면 완만한 경사를 추가하세요. 잔디, 자갈 또는 약간 오르막길과 같은 다른 표면에서 걷는 것은 근육에 더 도전하여 더 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걷기는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균형을 개선하며 심장을 강화합니다. 이동성을 유지하고 낙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모든 요인들입니다. 게다가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야외에서 걷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며 성취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강한 다리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다면 작게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늘리세요. 당신의 다리와 전반적인 건강이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평소에 걷기를 어떻게 일상에 포함시키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리를 자연적으로 강화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은 혈액순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 불량은 근육 약화, 부종,
그리고 다리의 불편함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관행이지만 다리가 어떻게 느껴지고 기능하는지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 5분 동안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관행은 혈액이 심장으로 다시 흐르도록 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하태부의 부종과 불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서 있을 때 유용합니다. 중력은 하체에 혈액을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어 뻣뻣함과 부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클라이너, 침대 또는 소파와 같은 편안한 장소를 찾아 누워서 쿠션, 베개 또는 의자 팔걸이에 다리를 올려 발이 심장보다 높게 있도록 합니다. 편안하게 자세를 유지하며 10분 5분 동안 깊은 호흡을 하여 몸을 더 편안하게 합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안 혈류가 개선됨에 따라 근육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 간단한 행동은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에서 오는 뻣뻣함을 완화하고 근육이 뻣뻣해지거나 피로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 들어 올리기와 함께 통합할 수 있는 또 다른 간단한 기술이 있습니다. 발 스트레칭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놀랄 것입니다. 팔이나 등을 스트레칭하는 것이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발을 스트레칭하는 것은 혈류를 자극하고 뻣뻣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시도할 수 있는 간단한 발 스트레칭입니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고 발을 굽혀 발가락을 몸쪽으로 올리고 10초간 유지합니다. 발가락을 아래로 내리고 10초간 더 유지합니다. 각 발에 대해 10번 반복합니다. 발 스트레칭은 발과 발목 근육을 풀어 불편함 없이 걷고 움직이는 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또한 다리와 발로 가는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부종을 줄이고 근육이 더 활력을 느끼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발목 돌리기를 시도하여 혈액순환을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뻗고 한 방향으로 발목을 10회 돌린 다음 다른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다른 다리로 반복합니다. 이러한 작고 쉬운 운동들은 하루 종일 다리가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리를 들어 올리고 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혈액순환 불량으로 인한 불편함을 줄여 더 가볍고 움직임이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 핵심이며 이러한 팁들은 일상에 쉽게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산책 후 TV를 보면서 또는 자기 전에 10분 5분 동안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리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다른 작은 습관이나 스트레칭이 있습니까?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같은 문제로 고생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순자 씨에게 돌아가 봅시다. 다리 들어 올리기, 걷기, 발 스트레칭과 같은 이러한 간단한 운동들을 일상에 포함시킨 지 단 2주 만에 그녀는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다리가 더 강하고 안정감을 느꼈고 놀랍게도 하루가 끝날 때 덜 피곤했습니다. 그녀는 좋아하는 정원 가꾸기를 다시 즐길 수 있었고 넘어질 염려나 약해지는 느낌 없이 말입니다. 김순자 씨는 이제 매일 산책할 때 더 자신감을 느끼고 다리가 풀릴 것이라는 끊임없는 걱정 없이 더 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빠른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이룬 꾸준한 진전은 그녀에게 새로운 자유와 독립감을 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그녀에게 비싼 장비, 비싼 치료 또는 급격한 생활 방식 변화가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이나 체력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하고 자연적인 운동의 꾸준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김순자 씨의 변화는
작고 점진적인 변화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이며 당신 혼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김순자 씨가 취한 동일한 단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다리가 영원히 약하게 느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약간의 인내와 헌신으로 힘과 움직임을 자연적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노인들이 다리를 강화하려고 할 때 저지르는 흔한 실수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과도한 노력입니다. 더 많이 하는 것이 항상 더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사고방식은 실제로 부담, 피로, 심지어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 세게 밀어붙이면 진전이 늦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격렬한 운동에 뛰어들거나 너무 빨리, 너무 멀리 걸으려고 하며 회복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당신의 몸이 적응하고 강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게 시작하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힘이 생김에 따라 점진적으로 활동 수준을 높이세요.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꾸준함과 인내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이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자신의 속도로 치유되고 강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세게 밀어붙이기 전에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보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당신의 피트니스 여정에 어떻게 접근해 왔습니까? 어떤 작은 조절이 당신에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오늘 이 조언이 필요한 사람과 공유하세요. 함께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Article 2. What to stop wearing after 70 for a happier life. 400세까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70세 이후에 버려야 할 3가지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을 먹고 얼마나 운동하느냐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짊어지는 것을 멈추느냐에 관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나보세요. 박지훈 씨는 72세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며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여전히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에 짊어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처럼 박지훈 씨는 과거의 죄책감,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삶 전체가 바뀌었고 당신의 삶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해방될 것이므로 저와 함께 하세요. 100세까지 살고 싶다면, 그리고 70세 이후에 더 가볍고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롭게 느끼고 싶다면 무엇을 입는 것을 멈춰야 하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최고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더 강력한 통찰력을 원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세요. 이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다음에 나올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1. 과거의 죄책감을 버리세요. 문제는 7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되풀이하고 실수, 후회, 그리고 남아있는 질문인 만약에에 대해 곱씹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대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바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한 번도 나누지 못한 대화, 후회하는 결정, 또는 가지 않은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죄책감은 과거를 바꾸지 않습니다. 현재를 고갈시킬 뿐입니다.
더 나쁜 것은 연구에 따르면 죄책감으로 인한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노화를 가속화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지어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후회의 무게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당신의 삶에서 몇 년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해지고 싶다면 당신은 과거와 화해해야 합니다. 현재 72세인 박지훈 씨는 바꾸고 싶었던 순간들을 수십 년 동안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화를 내고 너무 심하게 말했던 때, 일이 먼저였기 때문에 놓쳤던 생일들, 사랑해 라고 말했어야 했지만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매일 밤 그의 마음은 그의 최악의 후회들의 영화 필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무거운 배낭처럼 짊어지고 있었고 걸음마다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보다 몇 살 더 많은 남자였습니다. 그 친구는 심각한 질병을 진단받았지만 과거에 집중하는 대신 미소를 지으며 박지훈 씨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아, 지훈아. 내게 남은 날들이 얼마 없어. 후회하는 것보다 사는데 시간을 쓰고 싶어. 그것은 박지훈 씨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계속 산다면 남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그는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실수에 대해 자신을 벌하는 것을 멈추고 현재를 온전히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죄책감을 놓는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30년, 40년, 심지어 50년 전에 당신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아마도 다르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묻는 대신 그것에서 무엇을 배웠을까라고 바꿔보세요. 성장은 배우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을 영원히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용서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죄책감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후회를 적어보세요.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 후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상기시키세요. 나는 그때 내가 아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 종이를 파괴하세요. 찢거나 안전하게 태우거나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이 상징적인 행위는 단순히 종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놓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당신의 마음에 말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당신이 잘못했다고 느끼는 사람과 다시 연결하세요. 간단하고 솔직한 대화는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이 내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당신에게 항상 신경 썼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처럼 간단하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더 이상 주변에 없거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자신을 용서할 권한을 스스로에게 주세요. 때로는 그 말을 가장 많이 들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기억해야 할 강력한 생각. 가까운 친구의 과거 실수에 대해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면 왜 자신을 그렇게 가혹하게 판단합니까? 과거의 후회가 당신을 짓눌렀던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것을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댓글에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2.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버리세요. 문제는 7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충분한 것 이상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예라고 말하고 바쁘게 지내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생각합니다. 내가 멈추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은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왔으며 중요할 때 나타났습니다. 이제 삶을 즐기는 대신 돈, 성취 또는 단순히 계속 바쁘게 지내는 것을 통해 여전히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압박감은 피로, 스트레스, 심지어 분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이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과 평온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72세인 박지훈 씨는 항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이들은 모든 일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웃들은 부탁을 했으며 친구들은 모든 모임, 모든 행사, 모든 사소한 일에 그가 나타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박지훈 씨는 항상 예라고 말했습니다. 매번 말입니다. 왜냐하면 속으로는 그가 속도를 늦추면 눈에 띄지 않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면 사람들이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곤하더라도 매주 주말 손주들을 돌보고 그를 지치게 하는 프로젝트를 돕고 단순히 유용함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즐기지 않는 일에 나타나는 등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일들로 일정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를 지치게 만들었고 어느 날 그의 몸은 그에게 가혹한 경고를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건강 이상으로 앉아 있을 때 그는 그를 흔드는 말을 들었습니다.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지훈 씨. 스트레스가 심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박지훈 씨는 강력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해냈습니다. 해결책,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놓는 방법,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세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도 신경 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요청할 때 사랑하지만 나 자신도 돌봐야 해. 또는 단순히 이번에는 안 돼. 하지만 네가 해결할 것이라고 알아.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죄책감이 스며들면 자신에게 상기시키세요. 내 가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이 하는지에 따라 측정되지 않아. 내 존재만으로 충분해. 바쁘게 지내는 것을 가치와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세요. 많은 노인들은 계속 바쁘게 지내는 것이 그들을 더 가치 있게 만든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일들로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느낌을 피하고 있습니까? 행복은 항상 필요로 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일을 하는 것에서 옵니다. 기쁨을 되찾으세요. 자신을 위한 일을 하세요. 한 발짝 물러서서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당신에게 기대되는 것, 당신을 바쁘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말고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여행, 글쓰기 또는 좋은 커피 한 잔과 함께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박지훈 씨는 자신을 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긴 산책을 하고 예전 취미를 다시 시작했으며 마침내 자신에게 속도를 늦출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의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여전히 그를 사랑했고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그를 아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마침내 자유를 느꼈습니다. 기억해야 할 강력한 생각. 당신은 기계가 아닙니다. 휴식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대로 휴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댓글에서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덜 외롭다고 느끼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3.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판단의 무게를 버리세요. 문제는 70세가 넘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녀, 친구, 심지어 사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특정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고 특정 방식으로 옷을 입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려운 진실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부응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오래 짊어질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박지훈 씨는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규칙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72세가 되었을 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의 아이들, 그의 직업, 그의 이웃들, 항상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충격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는 혼자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그만 계획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여행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획을 공유하는 순간 판단이 쏟아졌습니다. 그 나이에 위험하지 않나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낫지 않나요? 사람들이 외롭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되지 않나요? 박지훈 씨는 거의 취소할 뻔했습니다. 그는 거의 그들의 의견 때문에 멈출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자신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인가? 아니면 그들의 삶인가? 그래서 그는 갖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유, 해결책,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을 짊어지는 것을 멈추는 방법, 5년 규칙을 채택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을 멈추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5년 안에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 걱정하는데 5분 이상을 쓰지 마세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던진 이상한 시선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친척의 비난적인 말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어떤 일에 대해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살았는지 여부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추세요. 많은 노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우스꽝스럽게 들리겠지만 비디오 게임 하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세련되게 옷 입는 것을 좋아해요.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춤추는 것을 좋아해요.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의 선택을 누군가가 승인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기쁨을 주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성공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정의하세요. 수년 동안 성공은 좋은 직업, 좋은 집, 강한 가족을 의미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공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설레며 일어나는 것,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 삶의 평화로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박지훈 씨는 강력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그리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 여기에 있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강력한 생각. 당신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살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놓아버린 기대는 무엇입니까? 댓글에서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가 마침내 자신을 해방하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모두를 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해 보세요. 죄책감, 압박감, 그리고 기대감. 변화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음에 밝혀낼 것입니다. 박지훈 씨는 수년 동안 과거의 무게,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의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놓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후회를 되풀이하는 것을 멈추고 현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죄책감 때문에 예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기쁨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방식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가볍고, 더 행복하고, 더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더 길고 행복한 삶의 비결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채 무엇을 아직도 짊어지고 있습니까? 이 글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오늘 이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